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여자가 원하는 잠자리 파트너 수와 빈도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남녀의 욕구 차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보다 성적 욕구가 크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남자가 잠자리 욕구가 더 크다는 건 너무 당연해서 굳이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건 통념 내지는 선입견일 뿐 사회적인 억압을 걷어내면 여자도 남자만큼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 심리학과의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1965년부터 현재까지 남녀 잠자리 욕구 차이를 다룬 거의 모든 논문을 검색해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성적 욕구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별로 남녀가 어떻게 다른지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생각의 빈도. 욕구가 높으면 당연히 잠자리에 대해 더 많이 자주 생각하겠죠? 이와 관련된 연구를 정리해봤습니다. 매일 잠자리 생각을 한다고 말한 사람은 남자는 50%, 여자는 20%였어요. 무의식적으로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욕구를 느낀다고 답한 사람은 남자는 91%, 여자는 52%였어요. 또 1일 평균 잠자리 충동 횟수가 남자는 4.75회, 여자는 2회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하는 빈도. 잠자리 욕구가 높으면 원하는 그것의 빈도도 더 높을 거예요. 남녀에게 이상적으로 원하는 빈도를 물어봤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된 커플이 원하는 빈도는 남편이 부인보다 50% 높았어요. 그 다음 현재보다 더 많은 잠자리를 원하는 부부의 비율은 남편은 60%고 여자는 32%였습니다. 잠자리를 원하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그중 남자가 94%로 나왔어요. 다음 세 번째, 원하는 파트너의 수. 욕구가 높으면 더 많은 사람과 잠자리 하고 싶어지겠죠? 남녀에게 원하는 파트너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2년간 잠자리 하고 싶은 이성의 수가 남자는 8명, 여자는 1명이라고 했어요. 평생 잠자리 하고 싶은 이성의 수가 여자는 평균 2.7명이었고요. 남자는 평균 64명이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 다음 바람 피울 확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를 안 하는 상황. 욕구가 높다면 가능하면 잠자리를 안 하는 상황은 피하려고 할 겁니다. 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볼게요. 우선 잠자리 패턴. 여자는 새로운 연애를 하고 잠자리를 즐기다가 헤어지면 중단하고 다시 새로운 연애를 할 때 잠자리를 재개했습니다. 반면 남자는 연애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잠자리를 가졌어요. 그 다음 잠자리를 시도하지 않은 이유 1위는 남자는 거절의 두려움이었고 여자는 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잠자리를 위한 희생. 욕구가 높다면 다른 자원을 희생해서라도 잠자리를 하려고 하겠죠? 그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역사적으로 남자를 대상으로 한 매춘은 많은 문화권에 존재하지만 여자를 대상으로 한 매춘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다음 성인물이나 에로 영화에 쓰는 돈이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았죠. 또 원나잇이나 바람에 대한 태도가 남자가 여자보다 호의적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결과에 대해 대부분의 성인물이 남성 중심이라 여자들은 안 보게 되는 건 아닐까요? 라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우마이스터 교수는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성인물을 봤을 때 느끼는 자극은 남자나 여자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일단 보면 자극이 되는데 굳이 찾아볼 동기가 없는 거죠. 게다가 여자를 위한 성인물이 없어서 못 보는 거라면 벌써 누군가 그 시장을 타겟으로 한 성인물을 만들어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성인물 산업에서 여성을 타겟으로 시도를 했으나 지속적으로 실패한 바 있습니다. 플레이걸 잡지도 등장했으나 완전히 망했고 비바라는 잡지도 있었으나 3년 만에 접었어요. 누드 여성의 사진을 팔아서 돈을 버는 잡지는 엄청나게 많지만
누드 남성의 사진을 팔아서 돈 버는 건 그냥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6번째, 낮은 잠자리 욕구 소유자 비율. 잠자리 욕구가 높다면 상대적으로 병적으로 성욕이 없는 비율도 낮을 겁니다. 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죠. 우선 무성욕증 비율이 여자는 81%, 남자는 19%였어요. 또 한 번도 잠자리 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다고 말한 사람은 여자는 19%, 남자는 2%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바로 남자가 여자보다 잠자리 욕구가 더 높다는 겁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모든 남자가 모든 여자보다 잠자리 욕구가 높다는 건 아니에요. 남자보다 욕구가 높은 여자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다만 확률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욕구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데이터로 분석한 실제 성관계 파트너 수. 성인 남녀는 평생 몇 명의 잠자리 파트너를 가질까요? 물론 사생활을 캐물으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흥미로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요. 1980년대 에이즈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었을 때 영국의 공중보건 관계자들은 사람들의 성생활에 관한 믿을만한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정보는 성병 확산을 예측하고 공중보건 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꼭 필요했죠. 일각에 강한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후반부터 영국과 미국에서 성생활에 관한 대규모 설문조사가 실시되었고 1990년대 이래로 10년마다 성태도와 생활습관에 관한 전국민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35세부터 44세의 남녀, 이성, 성관계 상대수에 관한 통계자를 살펴볼게요. 이 통계의 기반이 되는 인터뷰는 2010년과 2012년 사이에 이루어졌고 남자 806명과 여자 121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010년쯤 이루어진 3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인은 평생 몇 명과 성관계를 맺을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남자는 평균 14명, 여자는 평균 8명이었습니다. 즉 남자는 여자보다 평균 6명이 더 많은 잠자리 파트너가 있다고 답한 거예요. 그럼 왜 남자들은 여자보다 더 많은 잠자리 파트너가 있다고 대답한 걸까요? 남자들이 더 젊은 파트너와 관계를 갖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남녀 간 파트너 수를 세는 방식이나 성생활에 관한 말하기 경향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파트너 수를 과장하고 여자는 축소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잠자리 파트너 수가 적다고 해서 인기가 없거나 덜 화려한 삶을 살았다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몇 명과 성관계 적당할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평생 성관계 파트너 수는 몇일까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성관계 파트너 수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공개되었는데요. 미국 뉴포스트 등은 2025년 5월 9일 독일에서 진행된 연구를 인용해 남성은 5명, 여성은 3명이 적절하다는 인식이 평균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국제학술지 사회심리학 및 성격과학에 게재되었어요. 이 연구는 독일인 340명을 대상으로 성생활에 대한 사회적 평가 기준을 조사했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은 25살 청년층이었으며 성관계 경험, 빈도, 자기이해 습관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남성은 평균적으로 5명의 파트너가 이상적이라고 답했으며 그중 3명은 진지한 관계가 아닌 가벼운 만남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관계는 주로 18세부터 20세 사이에 이루어졌어요. 반면 여성은 3명의 파트너를 적정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가벼운 만남은 2명 정도로 제한했습니다. 첫 경험은 남성보다 조금 이른 16세부터 18세 사이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은 성 경험이 너무 적거나 많은 것보다 중간 수준이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어요. 이 기준은 남녀 모두에게 유사하게 적용되지만 평가 방식에는 여전히 성별 차이가 존재했는데요. 남성의 경우 성적 경험이 부족하면 무능하다는 시선을 받을 수 있었고 여성은 파트너 수가 많을수록 부정적 평가를 받는 등 이중적 시선이 여전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는 독일 거주자에게만 초점을 맞췄다는 점과 응답의 주관성 등은 한계라고 연구진은 밝혔어요. 지금까지 여자가 원하는 잠자리 파트너 수와 빈도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